벽진이씨 가조의 평조 21대 통덕량 인안서 선조. 벽진이씨 21대 통덕량 인안서는 평정공 17대 노촌 약동의 사대손이요. 환서공 승원의 증손이며 이천부사 우우정의 손자이며 거창 오담 이건의 삼남아들이다. 21대 통덕량 인안서공께서는 가조동례로 분가하게 되어 이평조가 되어 35대까지인 430년 위 기력사 속에서도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경종수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 통덕량 인안서공은 자는 정지이고 1537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별세를 해서 향년 56세수를 했다. 묘는 동네 안항산 유좌이다. 배는 용서의 씨이며 부는 참봉군이다. 묘는 합분이다. 가조의 평조의 후손 및 유사는 거창군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 동네촌 앞에 통덕량 인안서에 안양제 및 승문원박사 이창일 묘각이 있다. 문행으로는 요산 이정매와 일하정 이학준이 있으며 강문집이 전해오고 있다. 인조조의 과거 급제한 승문원박사 찰방공 이창일이 있다. 통덕량 인안서공의 슬하에는 22대 승지공 이무가 있다. 승지공 이무는 병절교의 사과 어모장군 증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을 지냈다. 묘는 선기 상고현 송곡묘좌이다. 갈무는 7세손 학준이 찬하고 사적비가 있는데 방우손 제기가 찬하고 은진 송내용이 서했다. 배는 숙부인은 밀양박씨이고 상분이다. 부는 재용감 검정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청승지 실양의 후이다. 자녀는 6남이 있는데 1남 선일, 2남 창일, 3남 원일, 4남 세일, 5남 두일이다. 2남 이창일은 과거에 급제하고 보안 찰방을 지냈고 승문관 박사에 올랐다. 묘는 안양산 조부인 통덕량 인안서묘의 우측 독세골 신좌이고 갈무는 현감 서호가 지었다. 배는 숙부인 남평문씨이고 1609년 생이며 1649년 3월 19일 별세했다. 묘는 조고의 한내를 건너 후좌, 부는 몽무일 남을 두었다. 배는 숙부인 영천 최씨며 1628년생이고 1657년 4월 7일 졸했다. 묘는 전배와 상하분이다. 부는 생원 한죽헌 한경의 손녀이다. 자는 융보, 호는 동곡 승지공파 무의 이남이다. 1648년에 진사가 되고 1649년에 별시문과의 오두연이 시관이 되었을 때 을과 제3인으로 급제하여 승문원박사로 보안찰방을 지냈다. 1653년 12월 13일에 임소에서 별세했다. 진사시에서 인조 26년 1648 무자년 식년시험에 진사 3등 2위 했는데 그때 나이 38세이다. 문과과거는 인조 27년 1649 기축년 별시 을과에서 탐화랑 2위 했는데 그때 나이 39세이다. 탐화랑이란 조선시대 때 갑과에서 셋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방방은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에 어전에서 모화를 한 대 받아서 여러 신은에게 한 가지씩 나누어 머리에 꽂아주고 정칠품의 품계를 주었다. 이팡조 통덕량 난서의 동네마을을 소개하면 동네마을로 들어가는 동구박 입구 좌측에 벽진이씨 가조의 평조 통덕량 인안서의 얼과 정신을 기르는 영모제실이 있다. 영모제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29대 일하정 이학준 배 밀양박씨 묘소가 있다. 영모제와 묘소의 북쪽 맞은편에 동네마을 입구인 마을동구박 언덕이 있는데 거창군지에 의하면 27대 삼수정 이가신이 심었다는 고목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동네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박류산의 북서, 동네마을의 서쪽 전답 끝자락에 나지막한 안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벽진이씨 가조의 평조 21대 통덕량 인안서의 묘소가 정상부에 있고 그 아래에 33대까지의 후손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안양산 끝자락에 학당골이 있는데 거창군지의 통덕양공 손자 이남, 찰방공 이창일은 문과 과거에 급제해서 승문원 박사에 올랐고 고향에서 강학을 했다는 학당이 있었다고 하나 소멸되었다고 한다. 박류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쪽의 끝자락에 가조면 동예리의 동네, 중평, 앙금마을 등을 품고 있으며 박류산 아래로 가조천이 흐르고 있다. 가조천은 북쪽의 수덕산 끝자락인 가북으로부터 흘러와서 남동쪽의 합천댐으로 흘러간다. 가조천 너머서는 넓은 평야가 펼쳐 있어서 옛부터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네 마을 남쪽으로는 산높이 713m인 박류산이 있다. 본래 이름은 화룡산이다. 1970년대까지도 가조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 때면 박류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하늘과 연통이 되는 신성한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산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에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이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박류산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신라 말에 박류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고자 벼슬을 버리고 은든 생활을 해온 것에 유래해서 박류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많은 충신들이 이 산에 들어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학문에만 열중했다고 전한다. 오대후손이신 이정매공께서도 학문에 게으르지 않았고 불사이군의 높은 충절의 깊은 의미를 갖는 산으로서 당시 이정매공께서도 학문과 덕망을 지향하는 선비정신을 기르고자 호를 유산으로 했다. 거창군지에 의하면 이정매는 노년에 유산제를 짓고 경악에 매진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제실은 소멸되고 유산정열의 현판판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영모제실에 걸려있는 영모제기 현판 내용에 구유산제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 처음에는 유산제였으나 이평조의 얼과정신을 기르기 위해 영모제로 변천된 걸로 예상된다. 유산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이팡조, 통덕양의 오태손 유산 이정매공은 조선 후기 학자이며 자는이진이여 숙종신사 1701년에 태어나 민다남 진원에게 수학하였으며 1767 정묘년에 별세하니 향년 67세수이다. 묘는 안양산 묘전 양지액좌이다. 묘지는 증손 학준이 지었고 행장은 문인 이도천이 지었으며 유산제기는 판서 김상집이 짓고 서문은 참판 이해강이 지었다. 유산액자는 참판 김만근이 썼으며 유산문집 문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배는 인천이 시이고 1698년 생이고 1773년 5월 20일 별세했다. 묘는 가북고리전 후촌 을좌이고 묘지는 증손 학준이 지었다. 부는 명구, 조는 세와 양인효자 오내후의 신경우 거창인이다. 공은 일찍이 부친의 명을 받들고 뜻을 굽혀 과거를 보아 10번 과거에 올랐고 4번이나 동당에 올랐다. 1728 무신년 역적 2인좌의 변에 의병을 일으키고 경문을 써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뜻을 밝혀 역적을 무찌른 후에 겸손하였으며 그의 공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양친이 세상을 떠나시자 초종이나 장례와 제사를 한결같이 주자의 자양부자의 예제를 준수하였고 양친의 묘소에 성묘와 참배를 아무리 매서운 추위나 더위와 비가 내려도 노년에 이르도록 폐지하지 않았다. 방관인 성균관에 머물며 몸을 행동함이 한결같이 발음해서 나오니 정승인 김양택이 능의 참봉으로서 청거하고자 하기에 공이 비웃으며 말씀하기를 내가 과거로서 입신양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재량을 받는다면 다만 나의 임금과 아버지만을 속일 뿐 아니라 또한 노나라 개시의 영구가 되지 못하는데 어찌 자질구레하게 등용되랴 라고 하시고는 드디어 물러나 유산에 살면서 노년을 마치셨다.
민다남공을 따르며 학문하여 성리학과 태극도서를 강론하며 많은 추호함을 받았고 민응수와 이재호와 유척기와 민백상과 김원행과 송명은과 김창집 등 제공들과 더불어 혹은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혹은 교유하기도 하면서 도의를 강마하니 모두가 남조의 고사로 허용하였다. 관찰사인 이해강이 지은 문집의 서문에서 유상공은 초야에 묻혀서 평생을 학문에만 열중하며 일생을 보낸 조선 후기 학자로 알려지고 있다. 유산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석판본이며 1956년 유산정사 발행정보로 2권 1책 75장 사조상변이다. 유산집은 1956년 유상공의 7대손인 동강 이창기가 대대로 가문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편집 간행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 기증을 했다. 유산집 문헌 내용으로는 권도의 이해강의 서전이 있고 권말의 창기의 지문이 있다. 권일은 시 140수, 부록의 제인창 수은 32수, 권이는 서 10편, 부록으로 내서첩이라는 제목 아래 서 2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소박하면서도 청절하며 때로는 철학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때로는 한가롭고 탈속한 성경을 노래하여 고상한 취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유원학동에서는 절경 가운데 미몽의 세계에 도취된 신선의 꿈을 그리고 있다. 야인행에서는 농업을 천부의 낙으로 삼아 생활하는 순수한 인간성을 묘사하였다. 글 중에 민진원에게 보낸 상단한 민상국진원에는 학문 연구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 시사 등 단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정치란 인이 도로서 시행하여야만 민심이 복종하고 그 결과로 태평의 덕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해경문은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의 난해위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밖에 향약에 관한 글인 향약보장과 향약절목이 있다. 또한 거창부 여지승남의 영조 36년 1760년에 거창부사 박종익이 유생 이정매 등으로 하여금 거창지도를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1765년에는 촉성로의 삼장사 관련 송암 1호의 증시를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경상도 유생들과 함께 경상도 관찰사 손상국에게 상서문을 올리기도 했다. 조선 후기 성리학 대가인 화서 이항로가 1862년에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라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유상공은 태극론과 경학으로의 학문과 덕망이 높아 후세에 반드시 가문이 발전이 있다고 했다. 또한 1865년에는 화서 이항로는 이라정 이학준에게 이라정호와 이라정기를 기술하면서 유산 이정매 가문이 이학준에게 글을 지어준다고 해서 유산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조공 통덕량의 8대손인 이라정 이학준은 자는 덕우이고 생부는 극진이다. 이라정 1798년 10월 18일 생이고 1870년 6월 13일 일별세했다. 향년 74세수를 했다. 묘는 합천 숭산면 황령촌 약산 임좌이다. 여러 번 도천에 올랐는데 천거의 요지에 이르기를 경하게 침잠함은 옥이 옷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또 이마에서 독설을 하고 안빈낙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라정기는 일참판 이항로가 지었고 액자는 방임인 참봉 승학이 쓰고 행장은 족증손 우형이 지었으며 갈명은 화산 김용현이 지었다.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배는 밀양박씨이며 1800년 10월 29일 생이고 1867년 7월 2일 별세했다. 묘는 동래촌 앞 신좌이다. 부는 중원조는 우춘회, 조는 기정 충정공 숭원해무 외조는 이두용 경주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아
자라서는 금곡 송선생의 중용강론을 들었는데 금곡이 여러 번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에게 처음으로 중용의 심오한 뜻을 들었다 하고 또 홍매상과 이와서 재현을 조차 교유하였는데 다들 장려하고 칭례하여 허교하였다. 간혹 일찍이 과시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거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어진 경제 즉 공경사대부들과 사귀는 인연이 되어 선영과 조선의 미적을 강론하고 포장함으로 모든 공홍들이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고 있는 고을에 용호원이 있으니 동계 정원 선생을 제사하는 곳으로서 공이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관리 경영하고 그 원의 주강이 되어 엄숙한 규약으로 여러 학생을 참도하고 인솔하여 유풍을 지능케 하니 향중이 공을 위례하였다. 동을 한 항상 고상한 풍채를 가져 연연하여 머뭇거리고 아첨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때 청고를 지키고 자처하는 몇 분의 인사도 반드시 공으로 수반을 삼았다. 일찍이 경악과 유행으로 향천과 도천 그리고 수의여사의 청거가 여러 번 있었으되 마침내 처사로 돌아가셨으니 공의는 애석해 하지만은 공의 심사는 어찌 손상함이 있었으리요. 화산 세칙유종 권용현이 지은 묘갈명에서 공이 8살 때 어른들이 조선으로 제목하여 시를 지으라 명령하니 문득 지어 말하기를 1월의 밝은 빛이여 아침마다 거듭되도다 하니 좌중이 다 경탄하였다. 이로써 공의 재지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일찍이 학덕이 높은 선생의 문화의 경례를 갖추고 명령과 공명의 반열에 종유하였으니 용전 송내이 제주께서 추증하여 허교하시고 말하기를 독서한 지 40년 만에 들어보지 못한 중용의 심오한 뜻을 서사 이모는 의문나고 어려운 것을 해부하여 풀어주니 진실로 경악의 유사로다. 사람들이 묻지 않은 바를 물었다 하고 홍매산직필은 이모는 단아한 선비로 더욱이 선연을 포미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종중의 어른이신 화서항루께서 일하정기 문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유행은 도에 근접하고 공공을 겪어도 안년이 처신함이 옛날의 현인들도 이에 지나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공고을 부사인 매곡 송계수공도 말씀하기를 이모의 말은 아름답기가 문장고 시을 같아 시로 꾸민 것이 아니로되 자연이 우러나는 음성이라 일렀더라. 관부에서 청거한 요지는 명문 세족으로 유행이 있고 타고난 성이 효호하다고 하였고 도에서 청거한 요지는 경악에 침잠하여 주옥이 몸물에 잠겨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비단옷 입은 암행어사도 이마자연에서 독서하고 암빈낙도하는 유사라는 요지로 공을 청거하였었다. 공의 학문과 행위가 실질적이고 깊이 감추어진 포부가 중후함이 이와 같음에도 마침내 당세에 대우받은 바가 없이 불운하여 공공하게 사시다가 세상에서 돌아가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족증손의형이 지은 행장에서 29대 일화정공은 일화정집을 남겼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일화정 이학준의 시문집이다. 1956년 내 일화정공의 사대후손인 동강 이창기가 편집, 간행하였다. 사권 1책이며 석인본이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및 정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 1956년은 족증손 우양이 근서하고 권도의 권용영과 족증손 우양 등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1956년 단양절 감종어명덕 근식하고 유두절 경주최원 근술, 수 7월개망 증손우갑 근식했다. 내용 분류로는 권 1은 시 159 수가 수록되고 권 2에서 37편과 문목 있다. 권 3에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 있고
권사의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김안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재철 이학로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상 산성황 패난지 문여릅 수령다위 민소축 등이 있다. 서 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송내이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해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이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일화정집외에도 학중공이 사용하던 호패와 직인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일화정기는 1865년 종족 성리학의 대가인 화서 이학로공이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학준에게 일화정호를 지어주며 일화정기를 남겨주었다. 일화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화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 대강 윗뜻을 모아보면 일자는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자는 공자께서 어찌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이 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일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한다. 우리 둘은 이로 말하면 같은 평정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 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 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면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면 필요여항이라 고 하셨다. 무릇 성인은 무고와 무필을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자는 그 이치가 1월처럼 분명해서의 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불선은 쉬우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불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씨 학준 덕우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양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조선 철학사에서 단연코 우뚝하신 선생께서는 일화정에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존덕성하고 삼가고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도문하게 힘쓰는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라고 웃감마을에 사는 방우손 진식은 삼가역했다. 1862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계신 성리학 대가이신 화서 이학로 선생이 거창 가조에 있는 일화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그 내용은 종씨 일화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올해엔 꽃 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부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에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가문이 사업은 유홍을 이었다네. 충효는 우리 가문이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징험하리라.
1862 임술년 음력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이 내용은 화서 이항로의 화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서 연원록에도 이라정 이학준이 등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라정 학중공의 이라정 문집에 화서 이항로공에게 보낸 서찰이 다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애정 어린 종조계를 나타내고 있다. 1864년 연에는 승지공 이라정 이학중공이 벽진이씨 시조공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이신 본양의 성주군 벽진면의 얼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경수당을 초기 건립 시기에 경족수족의 마음을 담아서 경수당 건립기를 기술했다. 그 내용이 이라정 문집에 남겨 벽진이씨 시조공의 사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수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에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암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천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화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수의 무덤기를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투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씨 보청 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원칠 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에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엉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이 기록은 종중의 역사 고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필자와 경수당과의 인연으로는
대학을 마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할 때 매년 시조공 수양제 하루 전날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인 동강 창기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모시고 같이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재려시에 찬창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일가 종친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선조님의 발자취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경수단기를 기술하신 이라정 이학중공은 부친의 오대조이시다. 부친께서는 경수당 및 대종중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다. 대동보 족보가 문헌록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각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경수당 중건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수축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향인 동네 마을에 선조님의 삼수정 나무가 전해지고 있어 그 영감으로 경수당 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통덕량 인안서의 입향 세거지가조에는 가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현들이 거쳐갔다. 각 마을마다 학당과 누정이 있으며 서원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 내용을 보면 가조면의 지명이 옛날에는 가소현이다. 한때는 거제까지 통합했던 지명이기도 하다. 석기, 가야시대부터 인류가 살았다는 유물과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정감록 비결에 남겨감의 가야산 아래 남쪽 만수동이 있으며 그 주위 이 백리의 가히 몸즉 임금을 보전할 수 있지만 동북쪽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명승 도읍지로 검토되기도 했다. 궁배미터 즉 궁성전설인 고말리들의 수월소류지터는 도읍시 궁궐이 세워질 터짜리 궁뱀이라 했으며 일본 시조인 고천원전설의 땅으로 고대 사형구가 되고 있다. 또한 가야금의 창시자 우륵선생의 고향이 생초마을라고도 해서 유적지와 가야금 동상을 세워서 어를 기리고 있다. 우도산 의상봉 및 고견산은 신라 30대 문무왕 7년 667년원이요. 의상 두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유명하다. 살피제 지방도로는 1919년 3월 22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가조인들의 혼이 서려 있는 곳이며 애국충절이 높은 고장이기도 하다. 입향조 통덕량 인안서공께서 별세하신 지 4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후손들이 통덕량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한 시대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경종수족하는 마음이 잊혀질까 우려해서 통덕량공의 얼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 행정기관 및 직간접으로 수집해온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밝혀두며 편집 관련 자료를 전수해 주신 부친인 고향마을 승지공 33세 동강 이창기님과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전부산 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장남 송월 이선숙님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동생 수야 이선수님, 구야 이성규님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11일